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저 또한 제 매매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원칙과 기준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데 정답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단, 저는 이 원칙과 매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자기만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 원칙과 기준이 되는 건 바로 12동평균선입니다. 화면에 빨간색 선이 해당됩니다. 현재 12평선을 캔들이 올라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눌림 매수 기회를 기다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지금도 주식이 싸다면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추매는 하지 않고 기다릴 뿐입니다. 캔들이 12평선을 터치하거나 이탈할 때까지. 문제는 언제 캔들이 제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18일 가까이 상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수익금이 만족스러워서 풀매도를 했는데 떨어질 기미 없이 올라버리면 포모에 미칠지도 모릅니다. 풀매도 한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조만간 캔들이 12평선에 터치한다는 걸 가정하거나 혹은 이 정도 수익이면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련 없다라는 생각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캔들이 무조건 12평선에 닿으면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앞뒤 추세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아주 심플하게 12평선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참고 또 참아서 캔들이 12평선에 터치를 했다고 칩니다. 일단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일본 기준이며 12평선의 음봉으로 터치를 할 때 종가 매수를 걸었다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고점을 뚫고 최종 고점까지는 대략 한 배수 기준으로 5.8% 올랐습니다. 신규로 진입을 했다면 TQQQ 기준으로는 18% 가까운 수익을 냈을 겁니다. 물론 최종 고점에 풀매도 하는 건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지만요. 근데 기존의 롱 물량을 풀매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유한 채로 12평선에 첫 도달했을 때 추매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시로 대충 시드머니가 5천만 원이고 기존의 롱 물량 1,000만 원에다가 500만 원을 추매해서 평단가를 저기에 맞추고 다시 올라가는 게 성공했다라면 대략 20% 가까운 TQQQ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월 수익이 대략 6%입니다. 매우 훌륭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니 여기서는 대충 평단가를 아래 하얀색 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배수로는 9%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3배수라면 25에서 30%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리스크 있게 진행한다면 SOXL 투자를 해볼 수도 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3배수지만 약간은 더 리스크가 적은 TQQQ 투자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다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존 롱 물량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과 기존 롱 물량을 풀매도하고 신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비중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롱 물량이 이미 수익권이라면 추매를 해도 평단가 싸움에서 신규 진입하는 분보다 좋을 수밖에 없기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실패를 하더라도 수익금이 줄거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선 아쉽지만 그래도 최소한 손실금을 최소화하면서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첫 진입을 하건 기존 물량에 추매를 하건 비중에 대한 고민은 늘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추가로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는 결국 결과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률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할지 혹은 손절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몇 프로 비중으로 진입을 하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성공하는 사례보다는 늘 실패하는 사례를 먼저 공부합니다. 내가 적게 수익을 내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계좌 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결국 여기서부터는 멘탈 싸움이 됩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손절을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비중을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혹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인버스 전략도 있습니다. 손절할 각오가 되어야지만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못한다는 건 이미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기에 큰 비중을 들어가기가 무서워집니다. 근데 내가 언제든 저점을 깰 때 손절할 것이다 라는 각오만 된다면 비중을 더 크게 들어갈 수 있죠. 물론 그건 거의 주식에서 계좌가 커져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20% 시드머니를 TQQQ 신규 진입을 했다 칩니다. 그리고 최근 저점을 아래꼬리 달고 올리긴 했지만 아무튼 한 번은 깬 상태입니다. 여기서 롱 비중 축소를 할지 인버스로 해칭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미래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뿔싸, 내가 매수한 구간에서 한 배수로는 6%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TQQQ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마이너스 20% 물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시드머니는 80% 추매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뭐 분할 매수하면서 버틸만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점이 저기가 아니라 더욱 심했더라면? 우린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과거에 덜 위험했던 부분만 공부하려고 하죠. 결국 2022년도 상반기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하락보다 더욱 센 하락일 때도 내 계좌도 다른 개미분들과 박살은 다 같이 나겠지만 얼마나 계좌 관리를 잘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 싸움입니다. 나는 손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제 기준에서 말한다면 캔들이 12평선을 이탈할 때 첫 매수를 했는데 일반적인 조정장인 80에서 122평선 지지가 아니라 정말 큰 하락이 왔을 때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일단 이 어려운 구간을 익절이나 탈출하면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상황에서는 12평선을 이탈하고 난 뒤에 저점까지 한 배수로 24%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본래 평소에는 6에서 10% 정도면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나왔기에 3배수여도 분할 매수 잘만 하면 수익 내는 게 매우 쉬운 편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돈복사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2022년도 혹은 2025년도 상반기 같은 상황에서 수익 낸 돈이 다 없어질 만큼의 계좌 관리가 엉망이 된다면 공부가 하나도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장이 수익을 주니깐 미장은 돈복사구나 나스닥은 역시 신이야. 주식 분할 매수하면 결국 수익 주는데 무슨 차트 분석하고 있습니까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10일 이평선에서 캔들은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붙으러 갈지 저도 사실 모릅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롱 물량을 야금야금 팔아먹을지 그냥 홀딩한 채로 종가만 지켜볼지는 제 마음이겠죠. 저도 고점이 어딜지 모르니깐요. 좌측 화면의 사례를 본다면 여기서는 10일 이평선에서 매수를 했다면 실패를 했을 거고 여기서는 10일 이평선에서 매수를 했다면 성공했을 겁니다. 결국 주식은 대응입니다. 물론 예측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지만 결국 본인만의 매수매도 매매 원칙과 기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간단한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내일도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캔들의 위치가 매수에도 성공 확률이 높은 건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5월 달에도 큰 하락은 추가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일봉상 캔들이 10일 이평선에 올지는 저도 모르기에 그저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 전에 보유한 롱 포지션의 수익금이 제게 만족스럽게 느껴진다면 저는 풀매도 할지도 모르죠. 다만 풀매도하면 더 올라가도 내게 아니다라고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5일 6일 연휴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